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는 일이 영 신통치 못하여 마누라에게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기를 밥 먹듯 하였지요. 그도 그럴 것이 마누라가 무슨 일을 시키면 일 저지르기가 일수인지라 일을 시키고도 불안하니 마음 편히 시킬 수나 있나.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두니 하는 일 없이 맨날 빈둥거리다 낮잠만 자거나 비실비실 돌아다니니 마누라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지요. 참 움직이면 사고치고 내버려두면 복장이 터지니 마누라의 심정도 이해도 갑니다. 에휴, 저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떤 년은 서방잘 만나 두 다리 쭉 펴고 자는데 이 못난 년은 서방땜시 두 다리는 그냥 손가락 발가락 다 오그라들게 생겼으니 이놈의 팔자는 왜 이리 센지. 마누라가 하루는 밭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남편이 방에 누워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야속했는지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받쳐 올라오는 걸 참고 남편을 깨우며 마누라가 말했지요. 해가 종천인데 지금 잠이 오시오? 날도 추워지는데 산에 가서 나무라도 좀 해다 쌓아놓으시오. 몸도 으실으실한 것이 좀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안 되겠소? 남편의 말을 들은 마누라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지깽이를 부여잡고는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오늘 아주 사생결단을 내자. 아니요, 왜 이러시는가? 난 멀쩡하오. 지금 바로 갈려 했소. 부지깽이를 부여잡은 마누라를 보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슬금슬금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하는 수 있나요? 부지깽이에 흠씬 두들겨 맞아 황천길 가는 것보다 이승이 낫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간신히 도끼를 메고 소를 몰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슬렁어슬렁 산에 올라보니 큼직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아래 위로 훑어보니 나무가 곱고 탐스럽게 생긴 것이 이거다 싶습니다. 에라이, 멀리 갈 것 없이 이놈을 베어가면 되겠네. 이놈 하나 소등에 올리면 한 짐은 되겠구나. 남편은 메고 온 도끼로 나무를 쿵쿵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얼마쯤 베어졌을 때 남편은 웬 꾀가 생각났는지 빙긋 웃는 게 참 불안하기만 합니다. 옳지. 나무에 소를 잡아 메고 당겨보자. 그러면 나무가 부러져 소등에 얹힐 테니 힘들여 찍지 않아도 되고 무겁게 소등에 올리지 않아도 되니 이거야말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남편은 자기 꾀에 탐복하여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누가 들으면 그럴싸한 꾀 같지만 누가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어이 남편은 가져온 밧줄로 소의 등과 나무 등치를 잡아묶고는 소 궁뎅이를 손바닥으로 힘껏 때렸습니다. 소가 놀라 힘을 쓰자 나무는 빠지직 뿌지직 소리와 함께 부러져 소등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나무가 덮치는 통에 놀라 나자빠졌던 남편이 정신을 차려 가만히 살펴보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이고 소는 또 무슨 죄인가요? 세상에나 나무 아래 소는 잔등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남편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무하려다 나무는커녕 소까지 잃고 말았으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집에 돌아가 마누라에게 야단 맞을 일을 생각하니 하늘이 노랗기만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날도 저물어 가고 배도 고팠지요. 하는 수 없이 산을 내려오다 보니 호수가에 물오리 한 쌍이 오락가락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옳지. 저놈이나 잡아가자. 소는 미쳐 도망갔다 하고 물오리를 잡아가면 마누라는 나무 한 짐 해 오는 것만큼이나 좋아할 것이야. 남편이 큼직한 돌을 하나 집어들다 문득 생각해보니 돌보다 도끼를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도끼에 맞으면 제 아무리 힘이 센 항우라도 안 죽고 못 베길 것이야. 남편은 쥐었던 돌을 놓고 슬며시 도끼를 집어들고는 두 팔에 힘을 모아 물오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물오리는 깜짝 놀라 허드득 나랫소리를 내며 날아가 버리고 도끼만 첨벙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또 어쩐단 말인가요? 당황한 남편은 도끼를 찾기 위해 옷을 모두 벗어놓고 황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몹시 찼지만 소 잃고 도끼 잃으면 무슨 면목으로 아내를 대할까요? 오리가 놀던 자리에 가서 물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돌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도끼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물 밖으로 나왔지요. 추위는 더욱 심해져 아래턱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허리를 꼬부리고 동동걸음을 치며 서둘러 옷 벗어놓은 곳에 가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변을 아무리 봐도 옷이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다 벗어 놓았는데? 덜덜 떨리는 몸으로 발을 동동거리며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길 가던 행인이 주워갔는지 바람에 날려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옷은 없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날은 추워지니 어쩐단 말입니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발가벗은 채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남이 볼까 두려워 담을 따라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부엌 뒤 장독대에 웬 놈이 삿갓을 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저녁부터 도둑이 들다니 내 저놈을 잡아 체면을 세우리라. 남편은 큼직한 돌을 들어 도둑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퍽썩 소리를 내고 깨어지는 것을 보니 맙소사, 그것은 도둑놈이 아닌 장독대였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장독 깨지는 소리가 나도 마누라가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니 마누라가 집에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우선 안심한 남편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죠.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가 늘상 밥을 얹어두는 시렁을 더듬다가 시렁 위에 얹어둔 식칼이 떨어져 얼굴을 베었습니다. 남편은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다가 된장찌개를 얹어 놓은 화로에 그만 엎어지고 말았지요. 화로불과 된장찌개에 화상을 입은 사내는 아이고 소리를 내며 신음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움직이지 말고 숨만 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때 늦게까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마중을 나갔던 마누라가 혹시나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 꼴이 엉망진창이라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옷은 왜 홀랑 다 벗고 있는 것이요? 풀이 죽은 남편은 오늘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아내에게 말할 수밖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듣고 있던 마누라는 버럭 화를 내며 빨래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방망이에 맞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 남편은 번개같이 달아나 마루 밑에 숨어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누라가 마루장을 치며 아글아글 씁니다. 나와 이놈아! 안 나와? 못 나가! 당장 나오지 못해! 사나이가 한 번 못 나간다면 못 나가! 꼴의 사나이라니 마누라는 하도 기가 막혀 쓴 웃음을 지으며 읊조립니다. 에휴,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내 팔자인가 보다. 팔자라니 어쩌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마루 밑에서 송장 치를 수 있나요? 결국 좋은 말로 남편을 나오게 하여 위로해주고 얼굴의 상처에 약도 발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하며 함께 잘 살았다 합니다. 진정 남편은 남의 편인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조금 못난 남편이지만 마음만은 내 편이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